초장에 일단 해놓고 그 다음 단계를 하나씩 높여가야 월세를 뭐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자산가가 되고 싶은 사업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적어도 그 정도 상태에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반갑습니다. 빌딩과 기업을 모두 발전시키는 성장 전략가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의사는 왜 결국 강남 빌딩을 사게 될까 이 얘기를 할 텐데요. 의사인 분들 뿐만 아니라 고소득인 분들은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사분들 중에서 고소득인 분들, 사업을 하면서 고소득인 분들의 경우에 40세 전후로 집을 사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집, 만족하는 집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에는 40대 중반쯤에 한번 갈아탑니다. 이게 빠른 사람은 좀 더 빨리, 늦은 사람은 이거보다 좀 더 늦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40 전후에 집을 사는 거는 일반적이에요. 제가 고소득이라고 말하는 거는 한 달에 적어도 7천에서 1억 사이 요 금액을 이제 고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정도면 40 전후에 강남에 집을 산다. 물론 지방이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원하는 집이 좀 더 국평이 아니라 좀 더 높다면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간 뭐 40 전후라고 보면 돼요. 자수성가의 경우에는 그때 그렇게 됩니다. 원하는 집을 사서 인테리어까지 하고 나서 5년이 지났다. 그럼 이제 돈을 많이 모았을 거잖아요. 왜냐면 집 사는데도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정도 돈을 그 나이에 모았다면 많은 돈을 모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사고 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쓰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대출을 갚는 경우도 많고, 숙제가 끝나고 나면 뭘 해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PC방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보상 심리로 돈을 쓰는 경우가 많고, 이게 돈이 모이면 그에 합당한 소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억씩 벌어서 1년 12달에 12억을 버는데 원래는 한 7, 8억을 모았다면 집을 사고 나서는 그만큼이 안 모여집니다. 5년이면 35억이잖아요. 그럼 35억이 딱 있을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왜냐면 집을 사고 나서 1, 2년 동안은 뭐 안 하고 좀 쓰기도 하고 즐겁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모은 돈을 한 번에 뭔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껴요. 왜냐면 집은 강제성이 있었거든요. 집 한 채는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집 하나,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에 대한 어떤 욕구는 있었는데 그 뒤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강제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창 돈을 벌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꼭 안 해도 문제없는 시간이 앞으로 10년, 15년, 20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뭔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차를 두세 대로 늘린다던가, 해외여행을 좀 더 멋진 곳으로, 비싼 곳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애들 교육에 더 많은 돈을 쓴다던가. 그래서 5년 정도 지나면 돈이 그렇게 안 불어 있어요. 근데 내가 사는 지역에 대장을 사든 아니면 강남에서 좋은 집을 사든 이게 올라서 뭔가 만족감은 있어요. 돈이 늘어나진 않았는데 자산 가치는 높아졌기 때문에 만족감은 있지만 허함도 같이 느낍니다. 1년에 이 정도를 벌었는데 왜 3년 지났는데 이거밖에 안 됐지? 뭔가 늘어나지 않은 느낌.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왜냐면 집은 팔아가지고 뭔가를 할 수도 없잖아요. 계속 갖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은퇴를 하면서 이사를 가거나 할 때 팔았을 때 뭔가 활용이 되지만 그전에는 활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를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잔잔한 걸 여러 개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큰 걸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은 있고, 근데 이 단계에서 자산 가치가 증식이 되려면 강남에 건물을 사지 않고서는 자산 증식이 안 됩니다. 집은 내가 꼭 살아야 돼서 산 거고 얘를 팔아서 뭔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늘긴 늘었지만 체감을 못 하는 거예요. 자산이 증식되려면 강남 빌딩이라는 이 산을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얘가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자산 가치가 증식돼서 내가 버는 만큼을 커버해줘야 자산 증식이 되는 단계를 본인이 느낀단 말이에요. 본인이 예를 들어 한 달에 1억 벌어요. 1억 정도 월세가 들어오는 건물을 샀다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죠. 한 400억 정도 건물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400억짜리 사기에는 엄두가 안 단단 말이에요. 400억 정도짜리 사가지고 한 달에 1억 벌면은 나도 그건 당장 사지. 근데 그거 한 100억 있어야 된다며, 100몇십억 있어야 된다며 하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예요. 의사든지 사업을 하든지 고소득인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집을 처음에 사서 그래요. 아닌 분들도 한 번 정도 갈아타기를 하는 정도로 원하는 집을 사서 그래요. 건물은 내가 원하는 거를 한 번에 할 수가 일단 없어요. 그러면 한 번 갈아타기로 될까요? 한 번 갈아타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대부분을 했는데도 한 번 갈아타기로 안 되고 두세 번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안 되고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이 2020년, 21년, 22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건물을 100억짜리 샀다면 지금 얼마 됐어요? 그때 당시에 했던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단계에 근접해 있단 말이에요. 다다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로 돌아가면 할 것 같지만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자산 증식이 되는 걸 느끼기 힘듭니다. 집은 아무리 증식이 돼도 활용을 못 하잖아요. 거기서 나가가지고 작은 집으로 갈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서는 자산 증식은 되고
보유세는 늘어나고 재산세는 늘어나지만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자산이 늘어나는 걸 확실하게 느끼려면 강남건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작점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의사는 결국 강남빌딩을 산다는 게 자산가가 되는 의사, 그러니까 자산가가 생략된 거예요. 이번 썸네일은 자산가가 되는 의사나 자산가가 되는 사업가는 강남빌딩을 반드시 거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사업이 아주 대박나거나 병원이 엄청 크거나 이러면은 그건 예외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강남빌딩을 갖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안 하고 사업이 대박났어요. 안 하고 병원이 대박났어요. 그러면 병원 건물을 사거나 회사 4억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엉뚱한 지역에 큰 건물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지역에 큰 건물 사면 안 좋은 게 그 다음에 그걸 살 사람이 없어요. 왜? 그 금액이면 강남 가서 건물 사지. 투자 수요들이 그 건물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엉뚱한 지역에 큰 건물 지어가지고 병원으로 쓰고 있다. 이거 다음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병원 운영만 해가지고 건물 가격 상승한 걸 다 상쇄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재테크라는 게 내가 일해서 번 돈을 불려주는 게 재테크인데, 내가 일해서 버는 돈으로 얘가 불어나야 되는 것까지 커버해서 다 한다. 이거는 재테크가 아니라 그냥 사용의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실한 강남 빌딩을 하나 사는 경험을 하고 나서 이거를 규모를 키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꾸준히 돈을 많이 벌면 살 수도 있어요. 강남에 확실한 건물을. 그렇지 않으면 강남에 건물 괜찮은 거 사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엑시트한 사람 중에 강남에 건물 제대로 된 거 큰 거 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1,000억을 엑시트해도 건물 제대로 된 거 못 삽니다. 그 뒤에 사업에 투자하고 이거저거 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있어도 확실한 건물 사기 어려워요. 왜냐면 투자의 규모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집을 사고 나서 이때 방심하면 안 돼요.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말한 고소득인 분이라면 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건물을 사고 나면 그때는 그 뒤부터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게 뭐냐면, 강남 빌딩을 사고 나서 이거 괜찮은데? 를 그때 느낀단 말이에요. 나중에 느끼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투자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얘는 정규교육이고 얘는 보충학습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되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하고 나면 성적이 올랐네? 이거 할만한데? 그 뒤에 한번 더 해야겠다가 자연적으로 시동이 걸려요. 근데 안 하고 시간이 쫙 지나갔어요. 예를 들면 어릴 때 수영을 안 배우고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럼 물 자체를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시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산가가 되려면 집 사고 바로 다음 타자로 빠른 시간 안에 강남 빌딩 사는 걸 해야 돼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집을 사기 전에 강남 빌딩 먼저 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높아지네? 이게 좋네? 이걸로 몇 개만 더하면 몇 번 갈아타면 내가 원하는 목표가 되겠네? 내 소득 정도를 커버할 정도가 되겠네? 라는 거를 일찍 느끼는 것과 그걸 못 느끼고 오랜 세월을 지나는 것과 완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자산가가 되려는 의사라면 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정말 길면 5년 안에 강남 건물을 사야 됩니다. 물론 제대로 된 걸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강남빌딩 입지 8법칙이나 강남빌딩 협상의 7가지 원칙 이런 것들을 써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반드시 3년이나 5년 안에 첫 강남빌딩을 사야 됩니다. 소득이 높은 의사, 소득이 높은 사업가라면 반드시 해야 그 다음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소득이 높을수록 시간이 많이 지나면 눈은 높아지고 내가 모으고 있는 돈은 그 눈을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초장에 일단 해놓고 그 다음 단계를 하나씩 높여가야 본인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단계, 월세를 5천, 1억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 써도 상관이 없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자산가가 되고 싶은 의사나 자산가가 되고 싶은 사업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적어도 그 정도 상태에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구조를 직접 겪어야 원하는 상황이 되고, 강남빌딩은 그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이랑 5년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이 멀리 볼 것 같지만 짧게 봐. 10년이라고 치면 일단 느긋해. 뭐가 안 돼. 방학도 60일이면 숙제 언제 해? 마지막 3일? 그치. 방학이 일주일이면 첫날부터 할 거 아니야. 하루 이틀 쉬고 할 거 아니야. 그거나 마찬가지야. 길게 생각하면 시작이 안 돼. 100년 동안 계속 그 정도의 소득을 한다면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거든. 핵심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 50대 중후반이 일반적으로 그때가 제일 많이 버는 시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줄어든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게임이 끝나야 돼. 전체 규모가 한 500억에서 1000억 돼. 그리고 집 한 채 있어. 그럼 일단 괜찮지.
그 구조를 만들려면 그 기간 안에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 그 경험을 빨리 하냐 아니면 그 경험을 최대한 미루냐, 이거 차이가 진짜 큽니다. 이거는 구구단을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때 처음 보는 거랑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보는 거랑의 정도의 차이예요. 그래야 자산가가 될 수 있고 본인만큼 벌어주는 자산, 그리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소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느긋하게 생각해서 자산이 뭐 원하는 만큼 불어난다?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산가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난 자산가 될 생각 없는데 이 영상 필요 없습니다. 난 자산가 되고 싶은데 반드시 이 영상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집을 건너뛰고 빌딩을 사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그것도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집보다 건물을 먼저 사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성향이고, 이럴 때는 집보다 건물을 먼저 사야 된다. 이거 제가 명확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는 왜 결국 강남 빌딩을 사게 될까라고 얘기했는데, 이 제목의 맨 앞에는 자산가라는 얘기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가 의사는 왜 결국 강남 빌딩을 사게 될까? 자산이 불어나는 경험을 집에서 했는데 왜 그 다음을 못할까? 집으로 그 경험을 했는데 또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지금 세법 때문에 하기 어렵죠. 과거에는 자산가 되기가 좀 쉬웠어요. 집을 계속 하면 됐으니까. 근데 지금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건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건물의 투자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서 딱 막혀서 못 올라가고 멈춰 있단 말이에요. 눈 오는 날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차들이 다 여기 언덕 못 넘어가고 서 있듯이, 요걸 넘어가야 집을 가는데 그거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